선크림을 썼는데도 피부 표현이 예뻐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지금 이렇게만 살짝 눈에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어들었어요. 다들 좋다는데 왜 나는 멀티비타민에 효과가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 광이 돌아서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효과 보장,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환생할 수밖에 없는 환승템들을 가져왔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환승템은 릴릴의 9세컨드 에어 포뮬러 선크림이에요. 선크림만 쓰면 트러블 나는 분들, 또 선크림이랑 베이스 궁합이 잘 안 맞아서 화장이 밀리는 경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선크림이에요. 제가 특히나 정착하면 환생을 잘 못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릴릴의 선크림은요, 선크림을 썼는데도 피부 표현이 예뻐요.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이 베이스 궁합이랑 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화장한 피부까지 촉촉하고 예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제가 그 전에는 이 넘버진 선크림을 한 4통 정도 비웠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안을 싹싹 비워낼 만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릴릴 선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건 환생을 해야겠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발림성이요. 이렇게 쓱 하기만 해도 촉촉한 수분 로션 같은 발림성이에요. 바르면서도 쿨링감이랑 촉촉함이 느껴져요. 보이세요? 이 촉촉한 광? 이거를 바르고 난 후에 피부 표현이 예뻐서 선크림을 바르게 될 정도예요. 이 광이 유분감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저는 특히나 이 코 옆쪽 있죠? 여기에 요철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요, 시간이 지나도요, 유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한 날에도 선크림만 사용을 해줘도 백탁 없이 가볍게 딱 수분 코팅만 해줘서 답답한 느낌도 없고요. 바른 것 같지 않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선크림을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낮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선크림을 바르고 잤을 때도 트러블 나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러블 나는 거 없이 피부가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환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승템은 더마토리의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예요. 너무나도 많은 패드들 중에서 나는 아직도 진정 패드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카 패드예요. 제가 더마토리의 이 시카 거즈 패드는 진짜 예전에 패드 추천템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패키지가 바뀌고 나서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거든요. 패키지가 바뀌면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역시 더마토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미 한 통의 공병을 다 비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본품 하나랑 이런 더블 구성으로 해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고요. 패드를 다 썼는데도 여기 안에 에센스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새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피부가 뜨거울 수가 없어요. 피부를 만졌을 때 그 열감이 느껴지는 게 싫어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사용을 해주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무조건 패드팩을 해주는데요. 이게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얼굴에 덕지덕지 아낌없이 패드를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패드를 딱 띄는 순간에 진짜 마스크팩 부럽지 않은 이 꺼지 뒷면이 젤리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젤리 패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젤리면 때문에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밀착력도 더 좋고요. 그리고 패드를 붙이고 있는 내내 수분감이랑 쿨링감으로 수분 충전이 되다 보니까 열감이 진짜 빠르게 내려가고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패드면이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닌데 패드 안에 함유된 에센스량도 많고요.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지금 이렇게만 살짝 헐, 패드 안에 이미 충분히 에센스가 꾹꾹 담겨져 있는 상태인데도 반 이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패드를 붙이고 막 고개를 떨궈도 패드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밀착력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시카 패드인 만큼 더마토리만의 진정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요. 패드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빠르게 비웠습니다. 진정 케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팩 하기 귀찮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런 시카 패드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열감 내리기도 좋고 또 좁쌀이나 여드름 올라왔을 때 사용을 해줘도요. 진정 효과가 빠르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승템은 닥터포에어의 헤리티지 샴푸예요. 요즘 유난히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샴푸예요. 제가 원래 라이아 샴푸를 진짜 1년 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탈모 샴푸였는데 이것도 탈모 샴푸거든요. 헤어 브랜드 중에서도 이 닥터포에어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도 꽤 쓰는 사람이 많았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첫 사용감부터
하면서부터 끝났어요. 이 거품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거품인 거예요. 하면서도 와 너무 시원해. 진짜 쿨링감이 최고고요. 그리고 샴푸만 했는데도 뭔가 두피 관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하도 써가지고 진짜 이렇게 홀쭉해졌죠. 좀 약간 창피한데, 그리고 이런 탈모 샴푸를 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 빠짐수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제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진짜 이러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좀 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방바닥에 특히나 이런 긴 머리 같은 경우는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워낙에 심했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부터 너무 신기한 게 바닥에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조금 덜하더라고요. 이 샴푸가요, 모발의 밀도 그리고 강도를 개선시켜줘서 모발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워낙에 손상 모이고 긴 머리고 머리카락이 좀 얇은 편인데 제 모발도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또 꽤 큰 용량인데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환승템은 워너랩 밀크 시슬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다들 좋다는데 왜 나는 멀티비타민에 효과가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밀크 시슬이에요. 제가 또 약간 약쟁이 아닙니까? 이런 영양제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 밀크 시슬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뭔가 진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이건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피로가 쌓여서 만성 피로가 되다 보면 찾게 되는 게 바로 영양제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은 이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구경을 하다가 이 밀크시슬을 구매를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몸도 무겁고요. 계속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잘 못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밀크시슬을 챙겨 먹은 날에는 몸도 굉장히 가볍고요. 눈도 탁 트이는 뭔가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식후에 한 알만 챙겨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알약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목 넘김도 쉬운 그런 알약이에요. 여기 안에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 추출물과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여기에 비타민 6까지 이 원료들이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원료라고 해요. 그리고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은요 식약처로부터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증받은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양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환승템은 비디비치의 롱웨어 스킨핏 쿠션 20 내추럴 컬러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두터운 베이스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 커버가 어느 정도 되면서 물광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쿠션이에요. 사실 베이스 이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추천을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신상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베이스 제품을 잘못 쓰면은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좁쌀이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산 쿠션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정말 10개 중에 1개가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얘를 진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얘가 찐이다라는 거죠. 거의 한 달 넘게 사용을 하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정샘물 이 쿠션만 거의 한 3, 4년을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환승을 했다는 건 얘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솔직하게 처음 사용을 하는데 너무 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피부가 좋은 사람만 써야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커버력이 되면서 피부 표현이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그렇다고 두텁고 답답한 느낌은 싫은데 이게 그 모든 걸 충족하는 그런 쿠션인 거예요. 바라는 게 굉장히 많죠. 처음에 바르고 나서 조금 더 커버력을 높여주고 싶으면 한 겹 더 레이어링 해주면 되거든요. 피부가 되게 반짝반짝 광이 돌아서 이 퍼프가 진짜 좋아요. 약간 말캉말캉하고 면적도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바르기도 굉장히 쉽고요. 쿠션 안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얼굴에 사용을 해주세요. 컬러감도 진짜 자연스럽고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요.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이 코 쪽이랑 코 옆쪽인데요. 여기는 파우더로 고정만 잘 해주시면 지속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팁도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션 퍼프 사용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척을 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쿠션 내 내용물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얇게 발리는 쿠션인데 왜 이렇게 두텁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세척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럴 때 키친타월 있죠? 집에 다 있을 거예요. 퍼프를요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은 내용물이 나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은 진짜 잔뜩 묻어나올 거예요. 이 과정을 해주시고 나서 다시 내용물을 묻혀서 사용을 해주시면요 처음 사용하신 것처럼 얇게 레이어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환승템들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